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페이지입니다. 기초문서 450페이지 06번 테마 세율인데 별표 3개 합니다. 이 세율이 이제 이게 세율이 시험에 출제가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 매년 출제가 되다가 29회 시험 안 나왔어요. 자, 30회 시험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31회 시험에서 세율 나올 줄 알았더니 세법에서 한 문제, 취득세가 한 문제 나오는 바람에 세율이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런데 32회 시험에서는 세율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세율 자세한 암기사항은 다음에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취득세 세율 외우시면 이게 평생 안 까먹고, 평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효기간 한 5년은 안 까먹고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다 도와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용어 익히시고,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 또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누가 또 뭐 주택 내가 요번에 사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꿀먹은 보은이처럼 안 배웠는데 뭐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그 정도, 그 주택에 대한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세율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설명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율이 취득세가 되어 있는지만 살짝 살펴보고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 세율을 뭐 구정의 암기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용어 익히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파하고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차근차근 이제 기초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왜 뭐 자세히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냐 이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세율인데요. 자, 시가 또 한 편 나왔는데 제가 이거 2020년도에도 처음에 이 시를 소개한 것은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이 시를 소개한 것은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가 이번 3월 봄에 코로나 팬데믹 엄청 막 이렇게 확산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걱정되고 또 전국에 또 저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제가 소개했었는데 다시 요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자, 학원은 안전한데 또 아니면 또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걱정돼서 자, 멀리서 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합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이제 겨울이네요.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자,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응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을.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취득세 세율을요. 자,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비례세율이라는 게 어떤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금방 봤더니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차등에서 비례세율인데요.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비례세율은 자,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취득세는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하면요. 매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4%입니다.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4% 정도입니다. 5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4% 정도입니다. 10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이럴 때 과세표준과 이쪽은 과세표준이고 이쪽은 세율인데 그래프가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은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은 주로요. 어떤 것들이 누진세율 정도냐면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처럼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양도소득세하고 소득세하고 막 섞어져 있던데 다른 건가요? 그런데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 나중에 배우는데 소득의 한 종류가 양도소득이에요. 나중에 배우는데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그냥 조세 총론에서 어떤 때는 소득세, 어떤 때는 양도소득세 나오면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한 종류니까요. 소득세 중에서. 자, 그럴 때 얘네들을 보세요. 주로 얘네들은 재산이나 이렇게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입니다. 자,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자, 소득이나 재산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이렇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입니다. 근데요,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래요. 여기서 말해서 여기서 차등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취득 원인이요. 취득 원인, 또 취득 원인이나 또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과세대상, 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 이렇게 차등해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보세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지를 그냥 일반적인 토지는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해요. 농지를 그러면 토지 중에서 그러면 이거 3%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3%예요. 그러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은 비례세율입니다. 일정합니다. 3%로.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다만 농지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뭐예요?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세율이 그게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해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례세율 같은 것들은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특례세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세율에 대한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이걸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고 또 여기에는 민법적인 개념, 공시법적인 개념, 공법적인 개념들이 막 섞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공부가 좀 됐을 때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 이제 일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금방 봤다시피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해요.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얘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해 4%인데 통상적인 세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50% 하면 자 4%의 50% 절반은 몇 프로예요? 2%. 그럼 플러스 50% 하면 최대 6%. 그러면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2%. 그러면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느 도는 4%, 어느 도는 6%, 어느 도는 2% 이렇게 각 시도마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토지 취득했어? 자,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은 일단 뭐 1억짜리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세율은 똑같이 4%입니다. 똑같이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실제적으로 탄력세를 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린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준세율 한번 슬쩍 맛배기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 자 개요봅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요.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무슨 얘기냐? 어떤 동일한 대상이 취득세 표준세율도 해당되고 중과세율도 해당돼. 그럼 어떤 것 그중 높은 세율 정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이거 바꾼다 뭐라고 바꿨겠어요?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꿨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아니고 보다 높은 세율 정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인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농지를 우리가 매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거기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있죠? 여러분 교재 유상승계 취득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유상승계 취득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써놓습니다. 다 이거 대가 주고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잖아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예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 그래도 적어 놓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만 기억할 게 아니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나오면 뭐라고요? 유상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이에요. 3%예요. 우리가 여러분 취득세요. 공부할 때는 3%, 4% 이렇게 백분율로 공부하지만 시험에서는 취득세는 천분율 단위로 시험에 나와요. 1000분의 30, 1000분의 28, 1000분의 23,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에서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냥 1000분의 30, 즉 3%입니다.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의 취득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나중에는 자 이제 그거 다 도와드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거 한번 보시니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우리가 2020년 7월 달 부동산 우리가 대책에 따라서 8월 10일 날 취득세 세율이 개정이 됐는데 자, 어떻게 개정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지역은요. 여러분 서울 같으면 이제 잘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통상적으로 정되는 표준세율이 정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은요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아까 여러분요 제가 취득 가격 과세 표준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일반적인 토지는 4%, 농지는 무조건 3% 그랬잖아요. 가격이 상관없이. 근데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정돼요. 취득세. 자, 1,000분의 10, 1%부터 3%까지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냐? 1%요.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예요. 취득한 가격이. 매매로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는데 여태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주택 유상거래로 자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요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복잡해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해요. 100분의 1을. 그래가지고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01%부터 2.99%까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적용된다는 건데 요거 모르겠으면 요거 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7억 5천일 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는 취득세 세율이 2%라는 것만 1,000분의 22%라는 것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가격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가격이 7억 2,300만 원일 때 취득세 세율을 정확히 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7억 2,300 곱하기 3분의 2 곱해서 3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낮습니다. 만약 그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머리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물론 계산기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유상거래로 주택을 수익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주택이나 2주택의 경우에 그럴 때 6억 원 만약에 7억 5천일 때 2%니까 만약에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그냥 1점 몇몇 프로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 취득한 가격이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을 때는 2점 몇몇 프로 적용된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억 초과 9억 원일 때는 취득 당시 주택의 가격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그다음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지만 여러분들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요거만 알고 갑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7억 5천보다 크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요. 취득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냐?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 무조건 1에서 3%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만 1에서 3% 적용되느냐? 자,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 몇 주택만 1주택 취득할 때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 몇 주택만 2주택만 이렇게 1에서 3%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4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 조정상 지역에 있어요. 자, 주택을 취득하는데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1세대원 이 주택을 전부 다 합칩니다. 개인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별이 아니라 남편 명의 주택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배우자 명의 주택을 또 취득한다. 그럼 1세대 몇 주택 취득이에요? 2주택 취득입니다. 그럴 때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냐? 8%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그냥 1에서 3%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1세대 3주택을 취득한다. 세 번째 주택을 1세대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몇 프로냐? 12%예요. 조정상 지역은.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여기 한 칸씩 내려와요. 이렇게 한 칸씩. 그래가지고 8% 세율 적용됩니다. 한 칸 내려와서 8%.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3주택일 때 8%예요. 2주택까지는 표준 1에서 3%고.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는 이제 4주택 다 12%입니다. 그리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은 8%, 1세대 4주택일 때가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조정상 지역 내외 구별 없이 법인이 취득할 때는 조정상 지역에서 취득하든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취득하든 무조건 몇 프로다? 12%로 중과사입니다. 법인의 취득은요. 이렇게 자, 주택을 이렇게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요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들 제가 450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제목을. 뭘 수정하냐면 여러분들이요. 잠깐만요. 뭘 수정하냐면 거기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서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썼죠. 농지 1,000불에 33%인데 니은번 1세대 1주택만 돼 있잖아요. 우리 요 1세대 1주택만 돼 있으면 안 돼요. 거기를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을 고치냐면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을 뭐라고 고치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고쳐요. 이렇게.
예? 자, 요럴 때만 이 1에서 3% 세율이에요. 자, 무조건 1세대 1택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택이고 조정상 지역은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도 1에서 3% 세율 정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이걸 고쳐 놓으세요. 이렇게. 이거 화면 잘 보이죠, 이거? 자,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이게 또 잘려가지고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 여기 잘 보시고 이렇게 수정해 놓습니다. 제목을 니은번 내용을요. 자, 그리고 디귿번 내용은 1세대 2주택 및 3주택 4주택은 거기 표에 나온 대로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법인이 취득했을 땐 무조건 12%고요.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단 예외가 있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이제 조정상 지역 내라도 1세대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또 새로운 주택 취득했어요. 그랬을 때는 자, 요거 나중에 나옵니다. 요건 그랬을 때는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럼 봐줘요. 그러면 이제 기본 표준세율을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농지주택 외의 것이요. 자, 그러니까 농지주택 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농지나 주택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농지 외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하여튼 농지 외의 것은 이제 4%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수가 몇 프로다? 4%입니다. 여러분,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뭘 보려고 하냐면 거기 451페이지 한번 보세요. 451페이지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농지 외의 것은 이렇게 농지 외의 것은 이렇게 제목을 농지주택 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을 지어버리고 농지 외의 것 이렇게 해놓습니다. 잘렸는데 화면이 농지 외의 것은 화면이 왜 잘렸지? 요거 1천분의 4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상거래 있는 주택 취득했어요. 우리 교재 거기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51페이지 이 내용을 여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몇 가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법인이 아까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고 사실 주택수 관계없이 그냥 법인이 취득했다 그러면 다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몇 프로였어요? 12%였습니다. 법인의 다주택을 취득하면. 근데 그 법인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나 꼭 법인격 없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어떻게 한다? 12%로 중과시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법률 세무 상식처럼 알아두셨다가 시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율에 관해서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보면 아주 막 양이 많거든요. 개정된 내용에. 그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제가 시험에 쫙 이제 법령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의미가 있는 것들은 제가 뽑아서 이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어떻든 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32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보는데 알아두면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물어봤을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두면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도움이 잘 기억이 되고 또 혹시라도 시험에서 뭐 했을 때 대비가 될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할 때 볼 거고 오늘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세요. 조정 대상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무조건 12%라는 거. 조정 대상 지역 고실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서 아까 세율 확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 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세대의 보유주택 수를 판단할 때요. 자,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죠. 그때 신탁된 주택은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요쪽 신탁회사의 주택 하나 신탁, 요쪽 신탁회사의 신탁, 여기다가 신탁, 여기다 신탁. 내가 주택 4채인데 다 신탁
수탁자를 달리하면 그러니까 수탁자를 다 달리해서 신탁하게 되면 나는 빵주택이네? 주택 4채 갖고 있는데도 빵주택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주택 수 계산할 때는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것은 예외라든가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논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문에 출제하기 딱 좋습니다. 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요거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 수탁자의 주택으로 바꾸겠죠? 예.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에 취득세 그 취득에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은 주택 얘네들 보세요. 취득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분양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 안 내요. 우리가 분양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돼서 4명으로 등기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지.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과 안 돼요. 근데 다만 주택 수 계산할 때 1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냐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분양권 하나도 취득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요번에 내가 주택 하나를 또 조정상 지역에서 또 취득해요.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3주택입니다.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런 애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시고요. 일시적 2주택자가 추징되는 경우를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는데, 자, 이사 가려고 여기 서울에 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이사 가려고 주택 하나 또 취득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경우에 종전주택을 그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추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실생활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해서요.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을 1에서 3% 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게 언제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같으면 여러분요 1에서 3% 세율을 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종전까지는 어땠냐면 우리가 요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8월 10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1세대 3주택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1세대 3주택까지는 1에서 3%, 1세대 4주택부터 이제 4% 그것도 높지도 않고 4% 세율이 정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종전 세율 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세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나머지 45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참고 아래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3%, 농지 외의 것은 2.8%, 1선분 28 뭐 이런 식으로 세율 정되고요.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상속 외 무상 취득이요. 상속 외 무상 취득 보니까 여러분 1,000분의 35, 즉 3.5% 세율 정도예요. 근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저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 상속 외 증여 같은 기부 등으로 증여나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하면 3.5%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제사, 종교 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정당 등 비영리 사업자가 자,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하면 2.8%예요. 1,000분의 28.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외우려니까 머리 아프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상산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산팔 주택 빼놓고는 상산팔 무동이 815 U1220 원팔 03시계 이런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그냥 외울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원래 적용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올해 이번 개정사항이에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요? 12%입니다, 여러분. 중과세예요. 12%.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조정상 지역에서 요새 서울 같은 데서 3억 원, 웬만하면 다 3억 원 넘기 때문에 자, 어떻든 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12%예요. 자식한테 증여한다? 취득세 12%예요. 자,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3.5%.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원래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근데 주택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상가나 토지는 원래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3.5%.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요, 3.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증여하는 분이 딱 1세대 1주택이에요. 주택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거나 좀 자식한테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증여한다거나. 근데 딱 하나인 사람이 자식한테 죽을 때나 주지. 주택 하나 있는데 그걸 나는 그럼 자식한테 주고 난 전세 살아? 그럴 수는 없지. 뭐라 그래요? 그 자식한테 뭐라 난 전세 살면서까지 그 자식한테 뭐하러 줘? 그런 것 다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1세대 1주택자가 그 배우자나 비속에게, 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그때는 몇 프로라고요? 3.5%입니다. 이때는 중과세하지 않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이제 몇 프로라고요? 10% 중과세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봐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넘어가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452페이지 비용이 사업자가 누군지 나와 있고, 또 원시 취득했을 때 건물 신축, 재축하거나 메리칸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하면 2.8%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나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 이렇게 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적으로 봐놓습니다. 나중에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주택에 대한 것도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아까 물어봤을 때 그냥 취득세 세율을 주택에 대한 것만 일단 딱 알아두면, 주변 사람들이 주로 주택에 대한 것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1에서 3%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 몇 주택까지 1에서 3%예요? 2주택까지요. 자, 6억 원 취득하는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해요. 1.01에서 2.99%까지 복잡한데, 하여튼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그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1점 몇몇, 7억 5천보다 클 때는 2점 몇몇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대략.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했을 때는 몇 프로냐?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정된다.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몇 프로라고요? 8%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3주택부터는 12%예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8%, 1세대 4주택일 때 몇 프로? 12%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한 칸씩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정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중과세율인데요. 중과세율. 자, 그래서 이 중과세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살짝만 제가요,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중과세율이 어떤 건지 살짝만 말씀드릴 건데, 살짝만 말씀드립니다. 자, 살짝만 여기 나중에 이제 이거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 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제가. 아까 스토리텔링으로요. 다 그러면 안 까먹고 다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취득세 중과세는 우리 교재 452페이지 보다시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쭉 나눠지는데요. 취득 중과세율, 그래서 이거 나눠지는데 시간이 또 좀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네. 사치성 재산 이런 거 개념들만 제가 소개할 건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됐어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왕이면 중간에 애매하게 끊기 애매하니까 452페이지 중과세율 본문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미력적 운용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럴 때 취득세 중과세는 아까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시 중과세도 있었고 증여받았을 때 중과세도 있었지만 자 원래 취득세 중과세는 이 세 가지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세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세율이 세율을 한번 보세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는데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 4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냥 12%, 10%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표준세율에다 중과기준세 4배 막 이렇게 돼 있느냐? 자, 그 이유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현재 취득세 세율은 사실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었어요. 등록세가 있었는데 지금 등록세 없어졌습니다.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취득세를 해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어요. 아이 바쁜데 뭐하러 2번 신고납부해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세목관서에 따라서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세를 내면요 여기에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맛배기로 보여드릴까요? 취득세 2%였어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 사실성재산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2%였습니다. 등록세가 유상을 매매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2%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4%예요. 그래서 취득세 4%를 내면 이 4%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실무에 나가는 제자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에이,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그냥 취득세예요, 취득세. 이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옛날 취득세 세율과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복잡한 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제가 취득세 중과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 덩어리인데 자, 그중에서 사치성 재산이 뭔지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 사치성 재산 개념은 뒤에 재산세나 등록명세나 계속 다른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재산세라든가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복습은 하고요.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요. 먼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별장이 있어요. 별장. 여러분 별장 그러면요. 별장 그러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별장. 근데 꼭 별장은요. 산간, 해변, 휴양지에 꼭 휴양지에 경치 좋은 곳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을 말하느냐?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재미 동포가요. 한 분이 인천 송도 신도시에 인천공항 가까운 인천 송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요. 한국 들어올 때 거기서 가끔씩 또 한두 달씩 있다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냐? 별장이 됩니다. 또 서울 또 강남 한복판에 있죠. 오피스텔 하나, 자,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요.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은 꼭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합니다. 별장 사실상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어떤 건지 나중에 기본서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요. 쫙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딱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또 골프장이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해요.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이요.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고급주택 요건. 고급주택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살성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지방세에서 살성재산이에요.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맨날 나옵니다, 이제. 자, 어떤 게 살성재산이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5가지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수님은 별꼴 뭐 하면서 머리글자 따가지고 외우는데, 이런 것까지 뭐 머리글자 딸 필요 없어요. 그냥 보다 보면 이건 살성재산인지 저절로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얘네들 살성재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이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에서는 이 4가지를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해요. 근데 이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급주택 이제 요건이 개정될 예정인데 고급주택 요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취득세만 중과세해요. 항상 요건 이제 수십 번 제가 강조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별장부터 해가지고 고급주택까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가 그래요. 취득세는 5가지를 전부 다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뭐 하나가 빠졌냐면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에서는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장 같은 거 등록할 때 뭐 표준세율의 몇 프로로 중과세한다 이런 거랑 무조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만 나옵니다. 특히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슬쩍 헷갈리게 쟤들 5가지에다가 슬쩍 헷갈리게 속이는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아닌 게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러분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인데 시험에서는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인데 사치성 재산 아니에요. 골프장이지. 그 다음에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자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다. 고급 승용차 아니에요. 고급 항공기 아니에요. 고급 항공기 아니에요. 고급 선박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사치성재산이라고 살짝 집어넣고 속입니다.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 연습장 등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재산 5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아닌 것 정도 오늘 알아두시면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치성재산 5가지인데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또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요? 취득세만. 고급주택은 하여튼 취득세만 중과세다. 취득세만 중과세다.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밀역정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동시 적용되는 것은 아예 그냥 눈길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시 적용되는 것은 괜히 혼자 예습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나왔다? 제가 나중에 이 동시 적용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근거 남겨놓기 위해서 한번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지 하여튼 여러분은 자 틀리면 돼요. 문제 내기도 애매하고 안 나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동시 적용되는 건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말인지 살짝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율 특례는 다른 공부가 좀 돼야 돼요. 다른 민법이나 공시법, 공법의 공부가 좀 된 상태, 또 세법의 공부가 된 상태, 세율이 완벽하게 공부가 표준세율, 중과세율에 대한
세목에 대한 공부, 세율에 대한 공부가 된 상태여야지 이 세율 특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 공부된 상태에서 세율 특례 쫙 하면 쭉쭉쭉 설명하고 여러분들 쭉쭉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455페이지 납세 절차입니다. 여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취득세 납세 절차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많이 지문에 대거 등장했는데 납세 절차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등록면허세 다 보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재산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듭니다.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가시려고 여러분들?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자, 복습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취득세 뭘 배웠냐면 취득세 우리가 과세 대상부터 배웠습니다. 취득세 대상은 쭉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볼 건데 그 쭉 봤더니 부동산만 취득세 대상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토지는 지적 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이나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등등 또 이런 게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항공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뭐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용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중요했죠? 자, 중요한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공부상 취득자입니까? 사실상 취득자입니까? 사실상 취득자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예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예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효용 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의 가설한 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요.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조합원이다. 그래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법령에. 그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곳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하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 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시점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절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유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대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다만 자,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직은 달달 못해도 괜찮아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취득시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웠습니다. 취득시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냐? 계약상 잔금지bil. 명시가 안 됐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리고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배웠다?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합니다. 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요?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중 빠른 날. 이거 등기일이고. 그 다음에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급입니다. 계약상 X라고 아까 해놨어요. 교재 보시면. 그래서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된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지급을 받아야 취득시효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는 3월 25일에 치러지면 3월 25일 사실상 연부금지급을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책임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으로도 하는데 그 시가순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 어떤 경우 과세 표준에서는 국수 공판법 부 이것도 들어가죠. 부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에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입니다.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관 정한 것은 객관성 없으니까 제외하고 조정 절차 속에 나온 거니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관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 6조 규정에 따라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요거는 2020년에 신설되는데 이거는 언젠가 시험에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내년 올해 32회 때 안 나오면 33회, 34회 언제든 나올 만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는데 근데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고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거 적용해요, 낮은 거 적용해요? 높은 세율 적용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세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됐었고요. 일단 자, 사치성 재산 5가지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 자,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다. 재산세에서 고급택 일반택과 똑같습니다. 사치성재산 아닌 거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슬쩍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취득세 중과세 3가지에서 사치성재산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 진짜로 요즘 잘 챙기셔야죠.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